중앙아시아가 요동쳤습니다. 70년 키릴 문자 체제, 30% 문해율 정책, 교육 개혁 실패 선언. 유네스코도 러시아 교육부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죠. 그런데 한 작은 나라의 문자가 돌연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선택은 곧 실험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문해율이 움직였고 교육당국의 20년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중앙아시아 한글 실험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교육연구소 연구원입니다. 2010년 봄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 회의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줬죠. 초등 3학년 문해율 목표치 미달 7년 연속. 숫자는 더 참담했습니다. 도시 지역 아동 문해율 68%, 농촌 지역 42%. 소련 시절보다 낮았습니다. 제 동료 누르술탄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문자가 아니라 교사 훈련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간 교사 재교육에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교재도 3차례 개편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글자를 읽는데 평균 18개월이 걸렸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6개월이었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키릴 문자는 자음 21개, 모음 10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규칙이 복잡했습니다. 한 글자를 배우려면 예외를 함께 외워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라는 발음은 상황에 따라 3가지 표기가 가능했죠.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읽기를 포기하는 학생이 매년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문자 정책을 놓고 갈등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키릴 문자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라틴 문자로 전환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체 문자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문해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2012년 타슈켄트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교육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차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라틴 문자 전환 10년, 초등 문해율 개선 효과 3.2%.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10년간 2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일 문자든 라틴 문자든 아이들이 읽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즈베키스탄 연구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글이라는 문자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 문자입니다. 소리 구조가 우리 언어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글 자모 24개,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면 하나의 음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자로 글을 읽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평균 6개월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8개월이었습니다. 3배 차이였습니다. 자료 출처가 확실합니까? 유네스코 2009년 보고서입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문자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 만약 우리가 70년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다면, 다음 날 알마티로 돌아와 연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방침입니다. 라틴 문자도 키릴 문자처럼 학습 시간이 깁니다. 구조적 한계가 같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글 자모표, 조합 원리, 학습 곡선 그래프. 그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범 연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봄, 저는 3명의 동료와 함께 비공식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한글이 중앙아시아 언어 구조에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는 것. 우리는 카자흐어 음소 44개를 분석했습니다. 한글 자모 24개로 표기 가능한 음소는 38개였습니다. 나머지 6개는 새로운 기호 조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우리는 시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알마티 외곽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학습 기간 7개월, 키릴 문자 대비 11개월 단축.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중앙아시아 지부의 연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추가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해 가을,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 1월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급전이 왔습니다. 한글 연구 프로젝트 즉시 중단하십시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연구소장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키일 문자는 러시아어권 문화 공동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한글 연구는 발러 정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해율 개선을 연구하는 겁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와 무관하다고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러시아 교육부명의 공문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교육협력 프로그램 예산 삭감 검토. 금액은 연간 4,500만 달러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받는 교육 지원금의 62%였습니다. 이게 압박입니까? 경고입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18개월을 못 벗어납니까?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연구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누르술탄이 의자를 박찼습니다. 3년 연구를 그냥 버립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단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장은 3일 뒤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합니다. 2015년 3월 비슈케크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교육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저 혼자였습니다. 비공식 자격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교육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러시아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때도 반대했죠.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라틴 문자 전환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타지키스탄 연구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타지크어 음소 구조 분석 결과입니다. 한글 적용 가능성 87%.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키르기스어 83%, 우즈베크어 81%, 카자흐어 86%. 중앙아시아 언어 대부분이 한글 구조와 호환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합니까? 키르기스스탄 차관이 선언했습니다. 시범학교를 만듭니다. 6개월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접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도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세종학당재단 중앙아시아 지부 현황. 2014년 기준 카자흐스탄 3개, 우즈베키스탄 2개, 키르기스스탄 1개. 한국은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한글 교육 노하우가 있습니다. 교재도 있고 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언어를 위해 한글을 내줄까요?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관 문화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와 접촉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한글을 카자흐어 표기에 적용하는 연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농담입니까? 진심입니다. 정부 승인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식 경로는 막혔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글 관련 국제학회, 연구기관, 언어학자 명단.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정수 교수. 논문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의 음소 대응 원리와 교육 효율성 비교 연구.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카자흐스탄 교육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한글의 중앙아시아 언어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답장은 일주일 뒤 왔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3년간 모은 연구 결과를 전부 보냈습니다. 카자흐어 음소 분석, 한글 적용 시뮬레이션, 시범학교 실험 데이터. 2주 뒤 김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가능합니까? 그건 해봐야 압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부는 어렵습니다. 외교 문제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민간 재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단입니까? 한글문화연대, 훈민정음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들은 한글 세계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2015년 6월 키르기스스탄 오시의 첫 번째 시범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50명, 교사 3명. 교재는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글 자모를 키르기스어 음소에 맞춰 재배열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새로운 글자야. 너희가 읽고 쓰는 걸 배울 거야. 첫 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키릴 문자와 한글을 섞어 썼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글로 쓴 단어를 읽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4주 차에는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8주 차, 교사들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평균 학습 속도 키릴 문자 대비 2.3배 향상.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오시로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한글로 쓴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글자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단다. 한국이 어디예요? 멀리 있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줬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8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발표할 준비가 됐습니다. 누르술탄이 물었습니다. 러시아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무시하면 압박이 더 세질 겁니다. 그럼 결과가 더 명확해지겠죠. 2015년 8월 비슈케크에서 중앙아시아 교육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 교육부가 우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문자 체계 시범 교육 8주 결과, 학습 속도 2.3배 향상.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실험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됩니다. 키르기스스탄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는 공개돼 있습니다.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키릴 문자는 150년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입니다. 그 15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문해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더 커졌습니다. 2015년 9월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저는 김정수 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우리 연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8주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속 가능성입니다. 초기 학습은 빠를 수 있어도 장기 유지율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추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글문화연대 이사진과 접촉해보겠습니다. 2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에서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한국교육부 산하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부 개입이 들어가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자문일 뿐입니다. 공식 지원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알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게 하면 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15년 11월 국립국어원 연구관 2명이 비슈케크로 왔습니다. 신부는 민간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범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쓴 문장을 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연구관이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 분리 개념을 이해합니까? 이해합니다. 기역과 알을 따로 인식합니다. 받침 개념은요? 아직 어려워합니다. 키르기스어에는 받침 개념이 약합니다. 연구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립국어원팀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구조는 키르기스어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교재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한국어 학습 교재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키르기스어 음운 체계를 고려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자음 배열 순서입니다. 키르기스어는 마찰음이 많습니다. 기역, 디귿보다 시옷, 지읒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시옷을 더 쉽게 습득했습니다. 국립국어원팀은 3일간 머물며 교재를 재구성했습니다. 키르기스어 음소 빈도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자음 10개를 우선 배치했습니다. 모음도 재배열했습니다. 아, 오 순서를 우로 바꿨습니다. 왜 순서를 바꿉니까? 키르기스어는 후설 모음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한 소리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새 교재가 완성됐습니다. 2015년 12월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100명이었습니다. 50명은 기존 교재, 50명은 새 교재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4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새 교재 그룹의 학습 속도가 30% 더 빨랐습니다. 오류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효과가 명확합니다. 이제 확산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6년 1월 카자흐스탄 정보부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 연구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인들과 접촉했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학술 교류였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민간 교류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교육부 산하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외 접촉은 사전 보고하십시오. 특히 한국과의 접촉은요.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합니다. 정보부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압박이 확인됐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공식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하면 프로젝트가 무너집니다. 압박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외교 문제가 됩니다. 그럼 민간 차원으로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요? 국립국어원 대신 민간 재단이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김 교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한글문화연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와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글 기반 문자 교육 연구 지원. 금액은 연간 15만 달러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상징이었습니다. 한국 민간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악회가 중앙아시아 언어학자 초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연구자 12명이 왔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글의 음소 체계와 중앙아시아 언어 적용 가능성. 세미나는 3일간 진행됐습니다. 한국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모음은 천지인 삼재 사상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과학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시각화한 문자입니다. 듣는 소리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크어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음소 분석이 선행돼야 하지만요. 세미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언어의 문자 체계 개선을 위한 한글 활용 연구 필요성 확인.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2016년 4월 키르기스스탄 오시 시범학교 6개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습 유지율 92%, 키릴 문자 대비 38% 높았습니다. 읽기 능력 평가에서 평균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키릴 문자 학교는 61점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네스코 중앙아시아 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국제교육학술지 3곳에도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지부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추가 연구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술지 2곳에서 게재 승인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타지키스탄 교육부였습니다. 우리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균열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6월이었죠. 제네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앙아시아 문해력 개선 프로젝트 검토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생전 처음 가는 스위스였습니다. 회의장에는 30개국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해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글을 읽지 못합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죠. 이 중 절반이 문자 체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사례를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6개월 실험 결과, 학습 곡선 그래프, 비교 데이터.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로 키르기스어를 표기했다. 에티오피아 대표가 물었어요. 네. 음소 구조가 호환됐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학습 시간이 60% 단축됐습니다. 탄자니아 대표가 손을 들었죠. 스와힐리어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음소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잠오 24개로 모든 음절을 만듭니다. 교사 훈련은 얼마나 걸립니까? 2주면 기본 교육이 가능합니다. 비용은요? 교재 개발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한글 자체는 무료입니다. 마지막 대답에 회의장이 웅성거렸죠. 무료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우리 언어에도 가능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습니다. 다음 날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제 표정이 굳었죠. 러시아 대표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항의입니까? 키릴 문자 체계를 폄하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비교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죠. 국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네스코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특정 문자를 지원할 순 없어요. 그럼 우리 연구는요? 학술 연구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식 지원은 어렵습니다. 저는 실망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간 차원의 협력은 가능합니까?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제네바에서 돌아온 뒤 변화가 시작됐어요.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글의 인도네시아어 적용 가능성 연구를 제안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죠. 베트남어 음소 분석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언어학회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죠. 김정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어떤 네트워크 말입니까? 한글 기반 문자 교육 연구 컨소시엄입니다. 김 교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학계가 먼저 움직이죠. 2016년 9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어요. 문자 체계와 문해력 개선. 15개국에서 언어학자 80명이 모였죠.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물론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도 참여했습니다. 학회 첫날 기조연설이 있었죠. 서울대 언어학과 학과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문자는 도구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은 한국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보편적이죠. 그는 화면을 넘겼어요. 한글 자무표가 나타났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스문에게 기호로 1만 1천 개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수가 손을 들었죠. 아마라어는 음절이 300개입니다. 한글로 표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스문에게 기호면 충분합니다. 탄자니아 교수가 질문했어요. 성조 언어는요? 성조는 별도 표기가 필요하지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학회는 3일간 이어졌죠. 각국 언어의 음소 구조가 분석됐어요. 한글 적용 가능성이 검토됐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어요. 참가국 15개 중 12개국 언어가 한글로 표기 가능했죠. 마지막 날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문자 체계 개선을 통한 문해력 향상 국제 협력 추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송사 3곳이 학회를 취재했죠. 한글, 세계 문해력 개선 도구로 주목. 뉴스가 나가자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일부 국내 언어학자들이 반발했죠. 한글을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건 왜곡이다. 한국어와 한글을 분리할 수 없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김 교수는 침착했어요. 한글은 한국어의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보편적이죠. 그럼 한글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써야 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논쟁은 한 달간 이어졌어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2016년 10월 타지키스탄 두샨베의 두 번째 시범학교가 문을 열었죠. 학생 80명이 등록했어요. 교재는 키르기스스탄 버전을 수정한 거였습니다. 타지크어 음소에 맞춰 재구성했죠. 3개월 뒤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학습 속도는 키르기스스탄과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빨랐죠. 타지크어가 한글 구조와 더 잘 맞았어요. 타지키스탄 교육부 차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문장을 읽는 걸 지켜봤죠. 놀랍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물었어요. 러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조용합니다. 곧 시끄러워질 겁니다. 차관의 예상은 맞았죠. 2016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독립국가연합 교육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교육부 장관이 발언했어요. 일부 회원국에서 문자 체계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쳐다봤죠.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장관이 반박했어요. 우리는 문해율 개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키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70년간 안 됐습니다. 회의장이 긴장했죠. 러시아 장관은 한 발 물러섰어요. 독립국가연합 교육협력 예산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즈베키스탄 장관이 끼어들었죠. 우즈베키스탄도 연구에 참여하겠습니다. 러시아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균열은 이제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후덥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인도네시아 교육부 초청이었어요. 공항 밖에는 교육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는 곧장 교육부 청사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교육부 장관, 차관, 국립언어원 연구진,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연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어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인도네시아어 음소는 28배입니다. 한글 자모 24개로 표기 가능합니다. 국립언어원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라틴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해율은 어떻습니까? 그는 입을 다물었죠. 장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2016년 기준 15세 이상 문해율 95%입니다. 숫자는 높아 보였죠. 하지만 실질 문해율은 다릅니다. 장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긴 문장 이해력 테스트 결과, 통과율 62%.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자는 읽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글로 바꾸면 이게 해결됩니까? 보장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학습 초기 단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아이들이 소리와 문자의 대응을 빨리 인식합니다. 읽기에서 이해로 넘어가는 시간이 짧아지죠. 한 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라틴 문자도 소리와 대응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많죠. 같은 철자가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철자가 같은 소리를 냅니다. 교수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3개월 시범 연구를 승인합니다. 자카르타 외곽 초등학교 한 곳에서 진행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국립언어원 연구진과 만났죠. 그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인구입니다. 문자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하나 더 주자는 겁니다. 국민이 받아들일까요? 아이들이 먼저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나중이죠. 연구진은 설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2017년 4월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에 시범학교가 설치됐죠. 초등학교 1학년 60명이 선발됐어요. 30명은 한글 교재, 30명은 기존 라틴 문자 교재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교사 훈련이 먼저 진행됐어요. 인도네시아 교사 5명이 2주간 한글 원리를 배웠죠. 기역, 이은, 디귿, 리을. 그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자음이 발음 모양을 닮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교사들은 거울을 보며 확인했어요. 정말 비슷하네요. 2주 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혼란스러웠죠. 아이들은 낯선 기호를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그룹 아이들이 단어를 읽기 시작했죠. 라틴 문자 그룹보다 일주일 빨랐어요. 4주 차에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8주 차 평가가 실시됐죠. 읽기 속도 테스트에서 한글 그룹은 평균 분당 42단어였어요. 라틴 문자 그룹은 28단어였습니다. 오류율도 달랐죠. 한글 그룹 12%, 라틴 문자 그룹 27%. 저는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도 효과가 있었어요. 중간 보고회가 열렸죠.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8주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장기 효과는 어떻습니까? 6개월 추적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학생 수를 200명으로 확대하십시오. 국립언어원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장관이 대답했죠. 그건 국민이 결정할 겁니다. 2017년 7월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콤파스가 기사를 냈어요. 한글, 인도네시아 아동 문해력 개선 실험 진행 중. 기사는 일면에 실렸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부딪혔어요. 인도네시아 정체성을 버리는 거냐? 아이들이 더 잘 배운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죠. 한글을 배우겠다는 학부모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도 시범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까? 교육부는 당황했습니다. 문의 전화가 하루 200통씩 왔죠.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건 실험입니다. 라틴 문자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같은 달 베트남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노이 국립대학교가 독자 연구를 시작했죠. 베트남어 한글 표기 가능성 연구. 연구팀은 3개월 만에 결과를 냈어요. 베트남어 성조 6개, 한글 기호 조합으로 표기 가능. 이건 돌파구였죠. 성조 언어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필리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닐라 언어학회가 타갈로그어 연구를 제안했죠. 협력 가능합니까?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김정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한국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김 교수는 한참을 생각했죠. 결정적 사건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가 공식 채택을 선언하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2017년 9월 보고르 시범학교 6개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습 유지율 89%, 라틴 문자 그룹은 71%였죠. 읽기 이해력 테스트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한글 그룹 평균 82점, 라틴 문자 그룹 68점.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부터 자카르타 전역 10개 학교로 확대. 이건 시그널이었어요. 시험이 정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같은 주 러시아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문자 실험은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엉뚱한 발언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영향권이 아니었죠. 하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겨냥한 경고였어요.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차관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우리도 확대를 선언해야 합니까? 저는 망설였죠. 너무 빠르면 압박이 셉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인도네시아가 먼저 가야 합니다. 2017년 11월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 교육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인도네시아 장관이 발표를 했죠. 한글 기반 문자 교육 실험 결과, 문해력 개선 효과 확인.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태국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태국어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가능성을 연구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장관도 관심을 보였죠.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회의는 뜨거웠어요.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자카르타 야경이 눈부셨어요. 7년 전 알마티 회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 이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왔어요. 2018년 1월이었죠. 모스크바 크렘린 인근 교육부 청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참석했던 카자흐스탄 대표가 나중에 녹취록을 보내줬죠. 러시아 교육부 장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이 키릴 문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직 공식 채택은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보십시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자카르타 10개 학교 확대는 신호탄입니다. 곧 전국으로 번질 겁니다. 러시아 외교차관이 끼어들었죠. 중앙아시아가 따라갈 겁니까? 키르기스스탄은 이미 3년째 실험 중입니다.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카자흐스탄은요? 공식적으로는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이건 문화 침략입니다. 한국이 우리 영향권을 흔들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간 차원입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결과는 같습니다. 회의는 3시간 이어졌죠. 결론은 명확했어요. 독립국가연합 교육협력 예산 30% 삭감. 한글 실험 참여국은 50% 삭감.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몫은 2,8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로 줄어들었죠. 타지키스탄도 비슷했어요.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2월 초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차관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러시아가 예산을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교사 월급을 못 줄 수도 있어요. 한국 측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조심스러웠죠. 김정수 교수가 난색을 표했어요. 정부 예산은 불가능합니다. 외교 마찰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럼 민간은요? 한글문화연대 예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 교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죠. 2018년 3월 한국에서 온라인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간단했죠. 중앙아시아 아이들에게 글을 선물하세요. 목표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한글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니 자랑스럽다. 우리 문자로 다른 나라 아이들이 글을 배운다니 감동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었어요. 한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한글, 중앙아시아 동남아 문해력 개선 도구로 확산. 키르기스스탄 3년 실험, 학습 속도 2배 향상. 한국 국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물었어요. 한글의 해외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관은 신중하게 대답했죠. 민간 교류는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외교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러시아는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2018년 4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문자 교육의 허구성. 논문은 신랄했죠. 중앙아시아 실험 데이터는 표본이 작고 편향됐다. 장기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문화적 정체성 파괴 위험이 크다.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제출됐어요. 동시에 러시아 국영통신사가 보도했죠. 한글 실험, 과학적 근거 부족,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키르기스스탄 연구팀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는 침착했죠. 데이터로 답하면 됩니다. 우리는 3년간 축적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학생 350명의 학습 곡선, 유지율, 오류율, 이해력 테스트 결과, 비교 대조군 데이터도 함께 넣었죠. 논문을 작성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어요. 한글 기반 투르크어 표기 시스템의 3년 추적 연구. 논문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제출됐죠. 심사는 2개월 걸렸어요. 2018년 7월 게재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 폭탄이 터졌죠. 자카르타 교육청이 발표를 했어요. 2019년부터 자카르타 전역 100개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 도입.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학생 수로 환산하면 1만 2천 명이었죠.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자카르타, 한글 기반 문해 교육 전면 확대. 국제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취재팀을 보냈어요. CNN도 10분짜리 리포트를 냈죠. 한국 문자, 아시아 문해력 혁명 이끈다. 러시아 외교부는 즉각 반응했어요.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성급한 결정을 우려한다. 기자가 물었죠. 어느 국가를 말하는 겁니까? 인도네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다. 왜 우려합니까?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영향권이 아니었죠. 오히려 러시아의 발언이 역효과를 냈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리 교육에 간섭하나? 인도네시아 여론이 반발했어요.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죠.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 정책은 인도네시아가 결정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같은 주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타갈로그 한글 표기 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승인. 태국 방콕에서도 움직임이 보였죠. 태국어 음소 분석 연구팀 구성. 동남아시아 전역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2018년 8월 상하이에서 아시아 언어학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죠. 문자 체계와 교육 효율성. 참가국은 23개국이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이고요. 중앙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8개국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조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한글 기반 문자 교육 4년의 기록. 40분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죠. 중국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 소수민족 언어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음소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허용할 것 같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건 중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본 교수가 질문했죠. 일본어는 한자와 가나를 함께 씁니다. 한글로 대체 가능합니까? 대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거죠. 학회 마지막 날 중국 대표단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중국 윈난성 소수민족 교육연구소와 접촉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놀랐죠. 중국 정부가 허용합니까? 비공식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이족입니다. 인구 900만 명이고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중국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학회가 끝나고 김정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이 접촉해왔습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 교수는 한참 침묵했죠.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2018년 9월 러시아 국영방송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글 열풍의 진실. 30분짜리 다큐였죠. 내용은 부정적이었어요. 문화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 검증되지 않은 실험으로 아이들을 희생시킨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댓글은 오히려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한글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러시아도 연구해봐야 하는 거 아냐? 러시아 정부의 공세는 역풍을 맞고 있었어요. 그해 말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글 기반 교육 시범학교 수. 2015년 1개에서 2018년 47개로 늘었죠. 참여 학생 수는 8,500명이었어요. 참여국은 7개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압박은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속화시켰죠. 2019년 3월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언어학 연구소였죠. 당신의 연구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갑자기입니까? 학술적 관심입니다. 목소리는 진지했죠. 모스크바로 올 수 있습니까? 저는 망설였어요. 러시아는 4년간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언제입니까? 4월 중순, 일주일 정도요. 2019년 4월 15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했어요. 연구소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는 모스크바 중심가 연구소로 향했죠. 건물은 소련시대 스타일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6명의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언어학 교수들이었죠. 연구소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당신의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을 던졌죠. 키릴 문자와 한글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키릴 문자는 음소 문자입니다. 한글은 자질 문자죠. 자질 문자가 뭡니까? 소리의 특징까지 기호에 담은 문자입니다. 저는 칠판에 기억을 그렸어요. 이 기호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기호 자체가 바른 법을 알려주죠.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학습이 빠릅니까? 아이들이 소리와 기호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인식이죠. 키릴 문자는요? 암기입니다. 이 철자가 이 소리라는 걸 외워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연구소장이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어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러시아어 음소는 42개입니다. 한글로 표기하려면 추가 기호가 필요해요. 만들 수 있습니까? 원리는 같습니다. 가능하죠. 한 교수가 반발했어요. 키릴 문자는 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까?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선택지를 하나 더 주자는 겁니다. 특히 문해 교육이 어려운 지역에서요. 연구소장이 끼어들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 소수민족 문해율이 낮습니다. 야쿠트족, 부랴트족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회의는 4시간 이어졌어요. 쉬는 시간에 한 교수가 저를 따로 불렀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정부는 당신을 막으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오히려 확산됐어요. 네. 이제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한글이 효과가 있다는 거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론 여전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러시아를 자극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는 저를 모스크바 외곽학교로 데려갔죠. 야쿠트족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키릴 문자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야쿠트어를 먼저 배우죠. 키릴 문자로 야쿠트어를 씁니까? 네. 하지만 음소 대응이 잘 안 맞아요. 저는 아이들을 지켜봤죠. 한 아이가 단어를 더듬거리며 읽고 있었어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았죠. 평균 학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0개월입니다. 한국의 3배 이상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구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시범 연구를 해볼까요? 정부가 허용합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하면 됩니다. 2019년 6월 야쿠츠크에 비밀 시범 학교가 설치됐죠. 학생 40명이 선발됐어요. 러시아 정부는 몰랐습니다. 과학 아카데미 내부 프로젝트로 위장했죠. 3개월 뒤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학습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키릴 문자 대비 2.5배 빨랐죠. 연구소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놀랍습니다. 야쿠트어가 한글과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어요. 투르크어족과 음소 구조가 비슷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019년 9월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기사를 냈습니다.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 한글 연구 진행 중. 기사는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죠. 러시아 극동 지역 소수민족 문해 교육의 한글 적용 실험. 러시아 여론이 들끓었어요. 배신이다. 키릴 문자를 버리는 거냐? 아이들이 더 잘 배운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온라인 커뮤니티가 양분됐죠.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교육부가 과학 아카데미를 압박했어요. 즉시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연구소장은 버텼죠. 이건 학술 연구입니다. 정부가 간섭할 수 없어요. 예산을 끊겠습니다. 그럼 민간 기금을 받겠습니다. 긴장이 고조됐어요. 2019년 10월 푸틴 대통령이 교육 관련 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부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문자 실험에 대해 들었다. 회의장이 긴장했죠. 나는 실용주의자다. 효과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교육부는 한 발 물러섰죠. 6개월 추가 연구를 승인합니다. 단,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과학 아카데미는 숨통이 트였어요. 같은 시기 중앙아시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연두 연설에서 말했죠. 교육 혁신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호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움직였죠. 한글 기반 교육 시범 연구 재개 승인. 4년 만에 공식 재개였어요. 우즈베키스탄도 따라왔습니다. 타슈켄트 5개 학교 시범 운영 시작. 2019년 12월 비슈케크에서 중앙아시아 교육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했죠. 분위기는 4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시아 교육차관이 발언했어요. 우리는 교육혁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단지 검증을 요구할 뿐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장관이 대답했어요. 5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증됐죠. 인정합니다. 러시아 차관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하지만 키릴 문자와의 공존이 필요합니다. 공존은 처음부터 우리 목표였습니다. 회의는 평화롭게 끝났죠. 폐막 성명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다양한 문자 체계 연구를 통한 문해력 개선 노력 지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반대를 철회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창밖을 봤죠. 비슈케크 야경이 고요했어요. 2015년 첫 시범학교를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50명이었죠. 이제는 1만 5천 명이었어요. 9개국 83개 학교. 반대하던 러시아조차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숫자였습니다. 아이들이 더 빨리 글을 읽게 됐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정치도, 자존심도 무너졌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몽골 교육부였죠. 몽골어 한글 표기 가능성 연구를 제안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죠.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제포럼이 열렸죠. 한글과 세계 문해력의 미래, 25개국에서 200명이 모였어요. 교육부 장관, 언어학자, 교사,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받았죠.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5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2015년 우리는 50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지금은 9개국 1만 5천 명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한 아이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오시 시범학교 1기생이었죠. 이 아이는 2015년 6살이었습니다. 지금은 11살이고요. 아이는 책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반에서 1등이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 전 이 아이의 부모는 글을 못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죠. 이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문자를 바꾼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연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휴식 시간에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전국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놀랐죠. 전국입니까? 자카르타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시점이에요. 학부모 반발은요? 장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도입해달라고요. 필리핀 교육차관도 다가왔죠. 필리핀도 2021년부터 전국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베트남 대표도 합류했어요. 베트남은 북부 세계성부터 시작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음 날 한국 교육부가 발표를 했어요. 세계 문해력 개선 한글 교육 지원 사업 출범. 예산은 연간 100억 원이었죠. 5년간 500억 원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2025년까지 20개국 10만 명 아동 문해 교육 지원. 한국 정부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나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움직였죠.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 확대. 세종학당재단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죠. 다양한 문자 체계를 활용한 문해력 개선 프로그램 지원.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148개국, 반대 3개국, 기권 12개국, 러시아도 찬성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죠. 한글이 유네스코 공식 문해력 개선 도구로 인정받은 겁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글은 과학적 설계 원리를 가진 독특한 문자입니다. 그는 자료를 펼쳤죠. 5년간의 실험 결과 학습 시간 평균 40% 단축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다른 문자를 대체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완입니다. 특히 문해 교육이 어려운 지역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교재 개발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한글 자체는 특허나 저작권이 없으니까요. 이 대답에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무료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알마티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이 열렸죠. 의제 중 하나가 교육이었어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공동 문자 교육 협력 기구를 만들자. 다른 정상들이 동의했어요. 한글 기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재를 공동 개발하자. 9월 비슈케크에 사무국이 설치됐죠. 명칭은 간단했어요. 중앙아시아 문해력 개선 센터. 초대 센터장은 키르기스스탄 전 교육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말했죠. 우리는 5년 전 작은 실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객석에 저를 쳐다봤어요. 한 연구원의 집념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할 겁니다. 모든 아이가 글을 읽는 중앙아시아를 만들 거예요. 같은 해 동남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세안 교육장관 회의에서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회원국 간 문해력 개선 프로그램 협력 강화. 한글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무엇을 말하는지. 2020년 10월 노벨상 시즌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들썩였어요. 한글, 노벨 평화상 후보 거론. 실제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추천서가 접수됐죠. 추천인은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한글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인류의 문해력을 높이고 있다. 수상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2021년 1월 김정수 교수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6년이 됐네요. 그러게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웃었죠. 전혀요. 50명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몇 명입니까? 23,000명입니다. 12개국이고요. 김 교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 겨울 하늘은 맑았죠. 2010년 그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초등 3학년 문해율 목표치 미달 7년 연속. 그때는 절망이었습니다. 지금은 희망이에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2021년 10월 한글날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죠.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넘겼죠. 전 세계 12개국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글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것이 진정한 한류입니다. 문화를 넘어 교육으로, 교육을 넘어 희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도 광장에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동료들이 있었죠. 누르술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죠. 그날 밤 세종문화회관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12개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건배 제의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장관이 일어섰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게 감사를. 잔이 부딪혔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장관이 이어 말했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증명한 모든 연구자들에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김정수 교수와 호텔 라운지에 앉았죠. 이제 뭘 할 겁니까? 교수가 물었어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와힐리어와 아마라어, 연구를 제안했어요. 받아들일 겁니까?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당연하죠. 아직 7억 명이 글을 못 읽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끝이 없겠군요. 끝은 없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글 기반 문자 교육은 23개국으로 확대됐어요. 참여 학생 수는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50개국 100만 명 목표를 세웠죠. 러시아는 극동 지역 6개 소수민족 언어의 한글을 적용하고 있어요.
중국은 윈난성과 신장 지역에서 비공식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국 3,000개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병행하고 있죠.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23년부터 초등학교 정규 과정에 한글을 포함시켰어요. 선택 과목이지만 수강률은 70%를 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프리카예요.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가 2024년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초기 결과는 아시아와 비슷합니다. 학습 시간 30-40% 단축. 이 모든 게 2015년 오시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됐어요. 50명의 아이들, 3명의 교사, 1명의 연구원, 그리고 하나의 믿음. 글을 읽는다는 것. 그게 인생을 바꾼다는 것. 저는 지금도 매년 오시를 방문합니다. 일기생들을 만나죠. 그들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왜 이렇게 쉬워요? 저는 웃었어요. 쉬워서가 아니야. 과학적이어서지. 뭐가 다른가요? 쉬운 건 대충 만든 거야. 과학적인 건 정교하게 설계한 거고.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배웠구나. 그래. 그리고 너희가 빨리 배운 덕분에 다른 나라 아이들도 배우고 있어.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희가 바꾼 게 아니야. 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죠. 한글이 바꾼 거야. 너희는 그 증거고. 중앙아시아에서 한글이 문자 후보로 거론된 이유. 문화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전략도 아니었어요. 답은 단순했죠. 아이들이 실제로 읽고 쓰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결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8개월이 6개월로 줄었어요. 키릴 문자로 3년 걸리던 게 한글로는 1년이면 됐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자존심도 숫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글을 읽게 된 15만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아시아 교육 현장에서 한글이 문자 후보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고요.